섭섭서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자, 안녕하십니까. 좌고 변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김수민입니다. 제가 추석 전에 네. 배수진이 돌아왔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추석 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왜냐면 아니 추석 연휴랑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화요일은. 이거 그렇죠. 화요일이 왜냐면 네. 중요하냐면 여론조사 이제 예. 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되니까 그렇죠. 그거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사실은 천기누설나 해드릴까? 저도 전화 받았어요 지난주에. 저 원래 여론조사 전화 다 끊거든요. 예. 근데 뭐가 왔는데 여론조사인데 왠지 갑자기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ARS였으니까 전화 면접이었어요. ARS인데 뭐뭐 물어봤냐면요. 어. 제가 어디서 했는지는 기억, 갤럽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뭐뭐 물어봤냐면 체포동의안, 이 가결, 부결 이거 찬성이니까 반대 네. 요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영장 발부에 대한 거 물어보고 만약에 영장 발부됐을 때 대표직 유지하는 거 물어보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물어보고 지지 여부 물어보고 어느 회사인지 제가- 알겠네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뭐 버튼을 누르는 거니까. 말 안 하지. 대답 안 하셨겠죠. 그렇구나.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눌렀겠죠. 버튼을 눌렀죠. 1번, 2번 중에 뭐 하나 눌렀겠지 뭐. 예. 네. 어쨌든 그런 식의 여론조사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받아본 여론조사가 바로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뭐에 관련된 그때 이제 종합적으로 예, 그때도 설날 명절 앞두고 했었나요? 예. 하여튼 그런 왜 SBS에서 여러 가지 심층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전화 면접 조사였었죠.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론조사 의견 출신인데 예. 사실 이게 응답 안 할 때 참 조사원분들이 힘들거든요. ARS 조사도 마찬가지로 응답률이 쫙 나와요. 몇 개가 채워졌는지. 그래서 원래 저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엔 왠지 그냥 그런 느낌이 일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예, 김태현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답했죠. 예, 뭐라고 예. 대답했을까? 그건 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제가 응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설문이 있는 여론조사, 한국 갤럽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 어떻게 나왔어요, 배 소장? 가장 궁금하신 건 뭐 이제 뭐 구속 될지 여부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건 이제 여론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조사입니다. 아.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46%가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37%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해서 오차 범위 밖으로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여론의 우호적인 반응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역적인 부분인데 예. 제가 주목했던 게 서울이에요. 서울에서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것이 61%. 야, 이게 주목해서 본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서울은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는 조금 바뀌었죠. 지난 대선에서는 서울에서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거든요. 예. 사실 서울에서. 서울에서의 득표 차이로 결정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이슈가 서울 민심을 돌려놓은 가장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를 보면 더 두드러져요.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정당한 수사 절차가 61%가 서울이고 서울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울경보다도 더 높아요. 서울이. 네. 그다음에 부당한 정치 탄압은 뭐 광주, 전라, 호남, 그다음에 40대, 5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정도인데 주목했던 게 또 하나가 30대입니다. 30대가 그래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대에서 정당한 수사 절차가 47%, 부당한 정치 탄압이 30%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런 여론이 실제 이제 영장 실체 심사를 하는 판사에게 뭐 영향을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야, 20대, 30대에서 정당한 수사란 여론조사가 저 순위가 예. 높다. 42대 26, 47대 30. 김수민 평론가는 이 여론조사에서 뭘 눈여겨봤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네. 제가
내리 3주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단식의 효과, 확장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조사에서도 정당한 수사 절차다 쪽으로 힘이 실렸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뒷받침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냉정한 현실이라고 일단 민주당이라든지 이 대표 측에서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20대 30대에서 정당한 수사 절차다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네. 이 연령대에서는 모름 응답 거절도 상당히 많습니다. 20대는 32%, 30대는 23%거든요. 이분들이 결정합니다. 결국에. 그렇겠죠. 이분들은 구속영장 심사라든지 또 앞으로 총선까지 있는 각 당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정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결정을 유보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에서 정당한 수사 절차다 24%, 부당한 정치 탄압이 58%인데 사실 예전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나 전라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식어 있거나 그래서 뭐 호남이 흔들린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했어요. 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적지 않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호남에서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 건데 대구 경북도 보면 대구 경북이 모름 응답 거절이 제일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정당한 수사 절차다가 46%인데 대구 경북에서 4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24% 정도는 되는데 모름 응답 거절이 28%, 3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이런 거 뭐 관심 갖기도 별로 탐탁치도 않아. 이런 여론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여당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는 어때요 지금? 정당 지지율은 뭐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팽팽하게 나오는 조사도 있는데 여기도 왠지 이재명 대표의 요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영장 청구를 앞둔 거 요게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뭐 왠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뭐 결집하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조사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6.1%로 직전 조사하고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0.1%포인트 조금 뭐 올라간 건데 이거는 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올라갔어요. 37.5%로. 그래서 두 정당의 차이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 정도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결집을 했고 뭐 국민의힘도 결집을 하는. 근데 이 조사 또 최근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또 올라가도 볼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되거나 결집되는 수치가 나오는 결과는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영장이 내일 새벽에 나오겠구나. 오늘 결과는? 밤 빠르면 네. 오늘 밤이죠. 절대 안 돼요 오늘 밤. 그렇게 네, 사건이 너무 방대해서. 네. 아마 천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쪽이 천쪽. 검찰이 낸 의견서만 천쪽이거든요. 네. 예, 근데 아마 영장 실질 신문 기일 자체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데 그렇죠. 장기간 걸릴 거고 기록이 워낙 많고 이게 사실 중요하다는 사건이니까 판사가 아마 자정은 무조건 넘기고 저 새벽 정도에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네. 아마 안 그럼 이재용 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최장기간 기록 경신할 수도 있을 정도의 양자차가 워낙 많아요. 네네. 어쨌든 그럴 건데 이게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원래 그렇게들 예상했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뭐 흔들리고 뭐 정치적 탄핵이고 뭐 당에 대한 그립감이 낮아질 거고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는 더 그립감이 세지는 분위기고 네.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예상하셨어요? 이 흐름들? 저는 사실은 가결 예상을 안 했어요. 부결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거대한 전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결 쪽엔 시나리오를 네. 안 짜놨구나.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사실 제가 그 배종찬 수장님하고도 의견이 계속 엇갈렸던 게 이 대표가 대표직을 포기할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쯤에 포기한다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제한 거였어요.
근데 가결되면은 네. 이 대표가 구속되든 안 되든 네. 어느 쪽으로든 그립감은 더 세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옥중 공천 가능성도 있다. 구속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기각된다 했을 때는 더 날개를 달아주겠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상황이 격화된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라고 보여주고 저는 나아가서는 민주당 분당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극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든 간에 비명계 의원들이 당에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가결은 된 상태에서 기각되든 발부되든. 네, 이게 옛날 한 20년 전의 사례를 보면은 2003년에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이 열린 우리당하고 분당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당이 안 될 것 같다가 갑자기 돌발 사건이 일어나요. 한 민주당의 전통 당원이 이미경 의원이라고. 그 소위 말하는 난닝구와 백바지 논쟁. 그렇죠. 신주류 쪽의 의원의 이제 머리를 쥐어뜯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 유명한 사진이야. 네, 그게 이제 폭발이 되면서 결국 분당으로 이어진 건데, 네. 물론 이번에는 그런 물리적인 일은 당연히 없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어난 상태들이 이미 이제 물리적인 건 아니지만, 비명계 의원들 좀 궁지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는 맞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도 지금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분당 가능성의 전제는 두 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민주당 내부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더 기사회생을 할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비대위를 구성하면 그럼 누가 할까? 이낙연 전 대표가 할까? 김부겸 전 총리가 할까? 이게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들은 굳건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이 지지율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결집을 하고 있지만 한국갤럽 기준으로 실제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한 27%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거든요. 네. 25% 내려가면 정당 지지율이 25%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지역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구도. 네. 심지어는 호남도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무소속에 나오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친명이고 비명이고 없어요. 당 지지율이 확 네. 빠지면은 당 지지율이 견뎌낼 빠지면은 재간이 그거는 없다는 뭐 지도부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공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가 뭐 옥중 공천이라도 해서 친명계 위주로 간다라는 판단이 이제 확신이 들면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비명계는. 왜? 어차피 공천 못 받는 거는. 그러면 공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월이든 12월이든 왜냐하면 더 늦게 나오면 나오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11월이든 12월이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나 이런 건 다 남아있어요. 아직 또 재판은 그리고 남아있죠. 재판은 계속 남아있어요. 네. 거의 매주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비명이나 또는 친명 쪽에 올라타지 않은 당직자들이나 총선 도전자들이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정치인이냐 정치 세력이든 간에 유권자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당내 선거는 당원들 예를 들면 전체 선거는 국민 유권자들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도 보겠죠. 지금 만약에 영장이 내일 새벽에 발부가 되면 그래도 옥중 공천 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당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옥중 공천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당내만 보면 친명 의원들 수가 많고 그리고 강성 당원들을 이재명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 제1야당 대표가 뭐 구속이 돼도 옥중 공천 뭐 옥중 당무 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총선 오면 중도층 유권자잖아요. 네. 제가 어제 사실은 김민석 의원 오늘 이제 원내대표 경선 나가는 김민석 의원에게도 이 질문을 했거든요. 김민석 의원도 옥중 공천 가능성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그때 가서 볼 문제다라고 답을 피하시더라고 제 느낌에. 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중도층 유권자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기각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을 확 끌고 나가는 거야. 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발부돼서 구속이 됐는데 계속 옥중에서 당무 보고
공천을 한다고 하면 그걸 중도층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까? 나는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1차 관건은 중도층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결국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유권자를 먼저 의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예전 사례를 보면은 조국 사태가 대표적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무당층 쪽에서도 대부분 반대 쪽이 우세했습니다. 장관 임명에 대해서. 네. 그런데도 계속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여 왔었고 이후에도 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것은 지지층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굉장히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오판이 될 수 있는데 그때도 조국 사태 있었지만 총선 이겼어. 라는 생각이 이번에도 오판 그때는 이겼어요 실제로. 네. 예, 근데 이번에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민주당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중도층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층입니다. 지지층. 예, 지지층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저는 만약에 네.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네. 일단 상관이 없는 거고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는 이번에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얼마쯤 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거든요. 예, 그게 완전히 아까 배 소장님 말씀대로 25% 밑으로 무너진다. 이러면은 진짜 변화가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버텨볼 만하다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지층의 변동이 중요한 거고 저는 핵심적으로 호남에서 만약에 크게 움직여버린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영남 여론도 전국 여론과 같이 지지율이 무너졌던 것처럼 아. 호남에서도 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바뀔 가능성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게 오히려 수도권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호남이야 뭐 국민의힘이 거기 가서 출마한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면 사실 수도권에 지금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전체 의석수의 절반이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뭐 넬슨 만델라처럼 민주화 운동으로 옥중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백현동하고 쌍방울 대북 선거입니다. 이건 개인 혐의예요. 혐의이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가 털어내야 되지 민주당이 연동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타격을 입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김태현 진행자가 앵커가 말씀했었던 대로 중도층이 다 달아날 수 있어요. 무당층도 달아나고 그 중도 무당 MZ 세대가 많은 곳이 이제 수도권인데 옥자 들어가면 안 돼요. 옥새 들고 나르샤 2016년에 망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려 그 옥과 이 옥은 한자가 다릅니다. 아예 알고 네. 있는데 뭐 가만히 있는 그다음에 나를 건드려요. 이 옥은 또 이제 옥중 공천도 하면 안 돼. 시스템 공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2020년 지난번 총선에서 180석 싹쓸이를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은 조국 전 장관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한 6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6, 38이니까 180석이었어요. 아, 조국 전 장관 때 지지율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60%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코로나 이후 총선 총선 직전에. 직전에 네. 총선 무렵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이번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 변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변수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갤럽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긍정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 왜냐하면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빼들 카드가 많잖아요. 예.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총선 대표는 때까지 카드가 그렇죠. 많다.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근데 방금 호남에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것 때문에 호남 여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이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크면 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무소속 출마자도 네, 그리고 많아질 이제 수 무당층 있고. 향배는 사실 무당층 중에서도 지금 다수는 이재명 대표 쪽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굳어져 있는데 근데 무당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당층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먼저 판단하는 무당층이 있고 소극적으로 보는 무당층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고정 지지층이 버텨져 버리면 무당층의 그 후자에 해당하는 부류 쪽에서는 아, 나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에게 이거 하나 더 물어보죠. 앞서 저희가 2부에서 조정원 의원 인터뷰했는데 김기현 대표 발 빅텐트 네.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1호 영입 인재들 어떻게 봅니까?
빅텐트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도 되는 당은 이미 빅텐트 아닌가요? 그 빅텐트에 사람이 몇 명 더 들어가서 네. 네, 빅텐트가 유지되는 것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나타났던 현상에 제가 좀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심지어 칼럼까지 썼던 것이 그때도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뭐 혹은 후보 자신의 쇄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자꾸 사람으로 전시를 하려는 듯한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그때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마케팅, 네.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마케팅. 얼핏 보면은 중도 확장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도 막 각종 인사들을 영입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내용적으로 달라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내용적으로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데 이것을 보완했습니다. 혹은 극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래 있던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유권자들도 진짜 이게 혁신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